큰 지진으로 되게 산이 이거 끄떡끄떡거린다 내가 밖에 쫓아나오겠다 혼자 안에 무서워가. 카카오톡이 2시간 동안 멈추고 전화도 먹통이 되는 등 통신 장애도 잇따랐고 대피 주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밤사이 큰 지진이 2번 난 이후에도 여진이 179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그 지역 분들 상당히 불안한 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경주에 사는 시민 한 분을 연결하고 가죠. 경주에 사는 시민 최부혜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부혜 씨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밤새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예, 밤새 또 잘라 그러는데 지진이 또 와가지고 자다 깨다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 여진이 179회 관측이 됐다는데 여진도 느끼실 정도였던 건가요? 예, 예전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그 새벽에 예. 진도 3이 또 일어났는데 그때는 2번 또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어디 피시는 안 하고 그냥 집에 계시긴 했어요? 아니요, 요 친척 농장에 와 있습니다. 친척 농장에? 예, 농장이 그 청지니까. 집이 집은 좀 높은 곳이고요. 저희들은 그 15층 아파트인데 아파트고.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도 5.3 나왔을 때는 5.1, 예. 예, 5.1 나왔을 때는 두 사람이 맨발로 막 뛰쳐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전부 어린이 어리터로 다 나오고 막 그래 모여 있다가 예. 이제 괜찮을 거다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지고 이제 좀 했다니까 이제 5.8 그게 또 너무 큰 게 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도 뭐 타면 안 된다 하고 막 전부 다 막 멘붕 상태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맨발로 지금 엘리베이터도 안 되니까 계단을 이용해갖고 15층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 거군요. 예, 그렇죠. 예. 몇 층짜리 아파트인가요? 거기는 총? 여기는 우리 아파트는 15층입니다. 15층짜리 아파트.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지진 5.1짜리가 왔을 때는 바로 느끼셨어요? 이게 지진이구나 하고? 예, 바로 느꼈습니다. 제가 동영상들 지금 수집되는 거 보니까 편의점에 있는 물건이 다 쏟아지고 시계가 떨어지기도 하고 상가 유리창 깨지기도 하던데 선생님 댁은 그 시내는 그 길가에 윈도우 창 있잖아요. 예. 그 윈도우 창 큰 창문은 다 깨졌어요. 큰 창문은 다 깨지고. 예, 큰 창문들은 거의 다 깨져가지고 막 얼어지고. 선생님 컴프레서 같은데 그 짐을 재놓는 곳에는 다 밑에 떨어지고. 집에 어항 있잖아요. 예. 어항이 흔들려가지고 어항이 그게 물이 밖으로 고기가 다 튀쳐나오고. 그 내가 그 기자님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집에 물건이 쓰는 거 다 쏟아졌었대까.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예. 사전 통화했는데 그 사진은 저희 홈페이지에 잠시 후에 좀 올리도록 하고요. 예.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 예. 그래서 바로 뛰쳐나오시고 아예 그냥 예, 그 예. 아파트에는 계실 수가 없어서 농장으로 피신까지 하시게 된 거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예, 5.8 나오고 예. 그 시에서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진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집에는 들어가지 말아 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 차에 있다가 주차장이 지금 아파트 밑에 있잖아요. 예, 주차장, 지하. 아파트 밑에 있으니 집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면 안 된다 싶어가 전부 다 그 공원이나 큰 데로 나오라 해가지고 전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몰리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아니 아내분은 그냥 놀라신 정도를 넘어서셨다면서요? 예, 집사람은 너무 놀라가지고 토사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휘황해가지고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구토를 할 정도로 뭔가 약간 예. 일시적인 공황장애 같은 걸 겪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그런 것까지. 공황장애죠. 그리고 막 누워 오다 보니까 놀이가 막 어지럽고 막 그렇다니까 사람이 예. 갑자기 무슨 유임을 닥치면은 예.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런 상태예요. 그 지진 안내 문자는 얼마 만에 받으셨어요? 집에 안내 문자는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받긴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5.1 지진 어항에 물 출렁거리고 요때 바로 문자 받아서 이게 지진이구나는 아셨어요? 예. 5.1 받은 게 5.8대가 받았습니다. 5.1대 말고? 예. 5.1은 그냥 지진이 왔다는 것만 있고 5.8대 이제 그 어항이 무너지고 막 그랬습니다. 아니 5.1이 7시 44분인데 그럼 문자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문자는 5.1 나오고 바로 그 재난 그거서 왔더라고요. 예. 재난 그거서 지진이 왔으니까 예. 여진이 있었을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래서 예. 피신을 그 하시고. 문자는 첫 번째 재난 문자는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방송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요. 상황 잘 들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경주는 날씨가 맑으니까 이제 괜찮겠죠. 예, 모두 조심합시다. 예, 아유, 괜찮아야죠. 고맙습니다. 경주 시민이세요. 최부혜 씨를 먼저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어제 지진, 특히 두 번째 지진 5.8은 197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근데요, 기상관측 사상 규모 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총 9번인데 그중에 3번이 전부 올해 발생한 겁니다. 도대체 이거 한반도의 지각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가 연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 만나보죠. 홍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지진은 원인이 뭡니까?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지진이 급증하고 있고 또 큰 지진들이 또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반도 내에 응력의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 2011년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2011년이면 5년 전인데요. 그렇습니다. 5년이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지진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 당시 동일본 대지진 때 한반도는 동쪽에서는 5cm, 서쪽에서는 한 2cm 정도 끌려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한 100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한반도는 계속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도합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동거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로 인해서 지각에 굉장히 많은 힘이 추가적으로 누적이 되거나 불균형 상태를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일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지진이 다소 안정세를 띠다가 예.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지진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반도가 아직까지 지각 상태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이 아직 응력이 풀리지 않은 곳은 예.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그 큰 지진 때문에 영향받았던 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게 안정화되는 데는 그럼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예, 수마트라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역 여진이 멈추기까지 7, 8년이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7, 8년. 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후에 지금 일본 열도 앞에서도 아직까지 여진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고 이 한반도는 동일본 대지진 후에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은 예. 지각의 이 큰 교란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지각이 완벽하게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예. 현재 지진파 탐색 같은 거를 저희가 해보게 되면은 예. 한반도 지각이 지진파가 지진 발생 이후에 급증했다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을 못했다는 증거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감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5년 지났거든요. 그럼 수마트라 네. 대지진 생각하면 지금 앞으로도 한 2, 3년은 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최소한.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 될 가능성도. 예. 이게 뭐 자연의 일이니까 하긴. 그렇죠. 근데 유독 경상도 그쪽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건 거기 단층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영향도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요. 예. 하지만 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효과가 비단 여기만 나타났던 건 아니고요. 동일본 대지진 후에 1년 후에는 서해 보령 앞바다에서 60여에 급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 지역에서는 규모 4.8 이상의 지진이 또 1년 동안 3차례 또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런 지진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발생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이제 그 지역에 쌓였던 힘들이 이제 풀리게 되고 인접 지역이 차례대로 연쇄적으로 힘이 풀리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도미노처럼요. 네, 그래서 이번 지진도 이 인접 지역에 아직까지 쌓인 응력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여진이라든가 또 다른 강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울산, 경주 이쪽에서만 자꾸 발생하니까 다른 지역은 안전하겠지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5.8로 비교적 커서 예. 한반도 같이 이 땅이 딱딱한 곳 하두락 지역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까지 지진파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전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단층대들이 또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곳곳에 아직까지 힘이 풀리지 않은 곳이 있기 일본의 때문에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진이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5년 전 지진의 영향을 이번에 울산, 경주가 받았고 또 이 울산, 경주의 어제 지진의 힘을 다른 곳들이 또 받아서 연쇄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대비해야 한다.
근데요, 교수님. 이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피해가 지금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다행이죠. 네, 이번 사실 규모 5.8 정도 되면은 만약에 그곳 진앙지에 예. 그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인구가 밀집한 곳이라면 분명히 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예, 예. 다행스럽게도 이곳이 이제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비교적 적은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규모가 5.8 정도 되는 만약에 지진이 이 도심지라든가 인구가 밀집한 곳에 발생을 했다면 심한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규모 5.8 지진에 의해서 월성 원전에서는 0.12G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설계 기준안이 0.3G인 걸 감안하면은 예. 0.1G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그렇게 큰 진동을 발생시킬 정도라면 예. 만약에 그곳에 민가라든가 일반 건물, 내진 예.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 있었으면 큰 피해로 연결됐을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앙이 깊이 15km라고 해요. 네. 게다가 그 주파의 파형도 고주파였고 네. 다행히 이 깊이가 15km 깊고 고주파였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한 거다라는 설도 맞는 겁니까? 예, 저희 분석에 의하면은 사실 저희가 어젯밤에 저희 연구팀에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예. 깊이가 한 8km 정도로 저희는 계산이 되는데, 일단은. 아니, 그게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15km, 8km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지진파를 분석하는 과정에 따라서 예. 일부 오류가 이제 오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걸 감안해 보면은 뭐 8km, 15km 사실 이 정도면 약간 큰 차이긴 합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가 한 10km 내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의 이제 결과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 결과가 8km든 15km든 간에 예. 이 지진이 사실 지표와 가까운 건 굉장히 사실이거든요. 이 정도면 가까운 거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青강대 같은 경우에서는 예. 깊이가 300km, 400km 이런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교수님. 네. 지금 일제히 보도가 되는 건 진앙 깊이가 15km였고 고주파였기 네. 때문에 피해가 덜했다. 진표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떨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교수님은 다른 해석이세요. 이 정도면 네. 지표에서 가까운 거였고 피해가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 그런 거에 네. 비하면 이런 해석이시네요. 네, 이 고주파 에너지 사실 분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을 하면 고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모든 지진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결과에서 그 고주파라는 에너지라는 얘기에 중점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규모가 사실 커지면 커질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많아지는 건 상례고 그렇다 하더라도 고주파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부 오류 이런 정보들이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이 좀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혼란스럽네요. 됩니다. 예, 이건 좀 네. 빨리 정리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네. 더 지금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네. 얼마 전에 울산하고 부산 지역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개미들이 해안가에 줄지어 가는 이런 사진도 퍼지고 이러면서 이게 지진 전조 현상 아니냐 이런 소문도 돌고 했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 연관성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부산 일대에서 발생했던 이제 효과들이요. 이제 가스 냄새 같은 거, 개미떼 이동 같은 것들은 예. 사실 지진 전조 현상으로 많은 곳에서 사전에 보고되는 사안들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가스라고 하더라도 라돈 가스 같은 경우에는 묻히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가스가 발생하고 나는 것은 지진 전조 현상으로 많은 곳에서 보고되기는 하지만 이번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부산 간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층의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이 경주 일원에서 관측이 됐으면 모를까 부산에서 보였다는 것은 이게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앞선 시기에서 발생을 하고 그 후에는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 예. 두 개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정도의 이게 지진 전조 현상이라면은 이거보다 시간적인 간격이 더 짧았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아니면은 이번 지진이 있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든지. 나타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짧게 요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혹시 쓰나미 같은 게 올 가능성은 없는가? 이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보니까요. 쓰나미를 발생시키기는 어렵고요. 해양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래야 지진 해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 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해양 지역,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실제로 이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지진들 가운데 해양 지역에서 역단층 지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진 해일을 동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오늘 2부에서는 이 원전 쪽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문가와 나눠보기로 하죠. 홍태경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홍태경 교수까지 만났습니다.